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빌런들이 등장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부정과 특혜, 각종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며 그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떳떳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 이야기인데요.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의혹투성입니다. 공직은 고사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들인데요. 무슨 자신감으로 장관에 도전한 걸까요? 특히 윤석열 당선자의 40년직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들을 포함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인데요. 대놓고 후한 무치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비판입니다.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검찰이 처를 기소하게 되면 입장을 밝힐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가.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청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윤 당선자를 직격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고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청문회 당시 전례도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압수수색을 벌이며 정치 개입 논란을 벌였던 검찰. 어처구니 없는 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조국의 잣대로 정호영 후보자를 본다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윤석열과 정치 검찰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인 거죠.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이들의 정의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로남불. 오로지 검찰만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 국민에게 수사당하지 않으려면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대놓고 알려준 사람이죠. 이런 자들이 공직이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대 편입시험을 볼 때 정 후보의 지인,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과 딸의 잇따른 의대 편입학 논란에 아들의 병역 문제까지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해명이 아니라 자진 사퇴가 맞는데요. 이들의 뻔뻔함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딸의 총점은 불합격자와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버지 지인 3명으로부터 받은 20점 만점이 결국엔 당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서 서류 전형 다음 단계는 구술평가입니다. 질문 2개에 대한 답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이 평가위원 9명 가운데 3명에게서 만점인 20점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한 명이 만점을 줘도 이상한데 무려 3명의 평가위원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몰아준 겁니다. 그런데 만점을 준 위원 3명 모두 정 후보자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며 경북대 의대 동문이던 A 교수,
또 나머지 2명도 정 후보와 논문 여러 편을 공동 집필했던 교수들이었습니다. 정 후보자에 따른 후보 5번으로 경북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불합격자와의 점수차는 800점 만점 시험에서 6.81점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술평가 점수 만점이 이 시험의 등락을 결정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정 후보자의 큰아들도 병역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 입대 예정자였던 자가 진단서 하나로 사회복무자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병무청에 제출해 부충력 판정을 받은 경북대 의대의 진단서를 보면 허리디스크로 훈련에 제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이 아버지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던 시절 기막힌 타이밍에 발급된 건데요. 하지만 당시 척추협착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뜨끔했겠죠. 의대 편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정 씨는 비슷한 시기에 수업과 동시에 주 40시간에 연구실 근무를 하고 방학된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도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픈 허리로 수업과 40시간의 연구실 근무, 여기에 환자 이송까지. 군대는 가기 싫고 스펙 쌓기는 할 수 있던 몸이었던 건가요? 또 정 후보는 경북대 병원장 당시에 외유성 미국 출장을 떠났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2018년과 2019년 미국에서 열리는 3박 4일간의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골프와 크루즈 여행 같은 일정이었는데도 공무상 출장으로 1,300만 원을 받아간 겁니다. 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해명이 될까요? 그러나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국힘당판 조국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힘당과 언론이 의외로 요란을 떨어대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도 문제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자부 장관 후보자가 더 큰 문제인데요. 정 후보자 논란을 더 키워 그를 희생양으로 청문회 전국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정호영을 희생하고 한동훈 이상민을 통과시키려는 일종의 연막전술, 성동격서가 펼쳐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정책에 대해서 이게 자신이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하는 확신법인 것 같아요. 청문회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시기와 시기, 방식, 내용 다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후원금을 환불받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정의당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5일 정의당 홈페이지의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다수 게재됐는데요. 앞서 지난 11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13일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말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한심한 작태에 한숨만 절로 나는데요. 이게 그토록 진보의 정의를 주장하는 당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도 정의당은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힘당의 필리버스터의 동참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는데요. 철저한 살아남기를 위한 존재 과시용이었던 거죠. 정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계륵과 같은 정당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계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당선인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 유착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합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한동훈을 내세워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 보복에 검찰 시대를 열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